여러분, 젠슨 황이 침체된 AI 시장에 다시 거대한 불을 지피기 위해 뒤에서 어떤 치밀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엔비디아는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우리가 믿었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연초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현재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사실 더 거대한 반등을 위한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시장의 괴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이 던질 메시지가 이 흐름을 어떻게 뒤집을지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자산 간의 이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SP500 지수의 발목을 잡고 지수 상승을 억제한 주범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조차 작년 4분기 이후 고작 1.7% 상승에 그쳤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지난 5년 평균인 38배보다 훨씬 낮은 2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갈 곳 잃은 자금들은 올해 22%나 폭등한 에너지 섹터나 15% 이상 상승한 소재, 그리고 14%나 뛴 산업재 쪽으로 무섭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 방어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상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기술주에 대해 회의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본질은 시장 참여자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2026년 AI 피크아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신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위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AI의 파괴적인 생산력이 오히려 기존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공포, 이른바 AI 스퀘어 트레이드 현상이 발생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라는 도구는 출시단 6개월 만에 연 매출 1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인공지능에 가공할 성장 속도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코드를 짜고 복잡한 오류를 수정하는 자율성을 가졌으며 현재는 매출 규모가 25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부부터 나사의 화성 탐사선 궤도를 계산하는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이 도구를 사용하며 인간의 전문 영역을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월가의 큰손들은 AI가 숙련된 인간의 업무를 마치 다크 템플러처럼 투명하게 베어버릴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패닉세를 가속화했습니다. 기업들이 매달 비싼 돈을 주고 쓰던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기존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이 새로운 보안 도구를 발표하자마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5% 빠졌고 지스케일러와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보안주들이 줄줄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결국 기술 소프트웨어 상장 지수 펀드인 IGV가 연초 대비 23%나 수직 낙하하면서 자금이 기술주를 탈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 확인을 넘어 시장의 공포를 잠재울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구조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주식들이 억눌릴 때마다 나타나는 젠슨 황의 반격입니다. 그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마다 철학적 서사와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통해 상승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으며 이번 GTC 행사에서도 그 마법이 재현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 사례를 복기해보면 2024년 초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AI 공장 선언이 시장의 모든 의구심을 단숨에 잠재웠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조만간 거대한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엔비디아의 성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젠슨 황은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돈을 까먹는 비용 센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넣어 지능이라는 황금을 뽑아내는 AI 공장으로 정의하며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 등 현존하는 모든 산업군이 이 지능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설득하며 거품론을 박살내고 주가를 다시 한번 폭등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사례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발할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들었던 주권 AI라는 새로운 프레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막자 시장은 매출 타격을 우려했지만 젠슨 황은 전 세계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국가 안보와 AI의 결합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담긴 지능을 남의 나라 클라우드에 맡기는 것은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허점이라고 경고하며 자국만의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이 앞다투어 엔비디아 칩을 쓸어 담았고 주권 AI 매출만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는 돈의 흐름이 기업의 변덕스러운 지갑에서 국가 단위의 영구적인 안보 예산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매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박살나던 사스포칼립스 시기에 젠슨 황이 던졌던 명쾌한 스크루드라이버 비유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준 사건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모두 망하게 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라며 단칼에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는 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사를 조일 때 새로운 도구를 처음부터 발명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장의 프레임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미 인류가 완벽하게 만들어둔 세일즈포스나 SAP 같은 훌륭한 스크루드라이버들을 AI가 집어들어 연동할 것이라는 비유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반등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와 GTC 행사에서 젠슨 황은 어떤 강력한 서사로 2026년 피크아웃 공포에 짓눌린 AI 주식들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 트리거는 바로 2028년까지의 완벽한 장기 비전 제시와 함께 화면 속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물리적 AI 시대의 공식 선언이 될 것입니다. 시티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베라 루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차세대 칩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깔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루빈 GPU에는 최신 HBM4 메모리가 8개나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블랙웰 아키텍처보다 무려 5배나 뛰어난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의미합니다. 내년에 출시될 루빈 울트라는 메모리가 12개로 늘어나며 단 하나의 렉에서 600kW의 전기를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연산 능력을 갖춘 괴물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젠슨 황은 2028년 출시될 차세대 아키텍처인 파인만까지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장을 1년 주기로 갱신하겠다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못 박을 것입니다. 이러한 1년 주기 갱신 전략은 후발 주자인 AMD나 인텔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구형 칩을 버리고 계속해서 최신 칩으로 갈아타야만 하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강제적 업그레이드 채바퀴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물리적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개화이며 젠슨 황은 이제 화면 속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지능을 선언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공장 자동화 로봇, 물류 시스템, 그리고 드론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기술로 구현될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옴니버스에서 로봇을 수천만 번 반복 훈련시키는 거대한 가상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현실 세계의 중력과 마찰력까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이 엄청난 연산량은 기존의 텍스트 기반 챗봇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의 전산망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현실 세계의 물리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웅장한 서사는 시장의 가치 평가를 다시 팽창시킬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영토 확장은 하드웨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들며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그래픽 카드라는 단일 품목을 파는 회사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자체 설계한 그레이스 CPU 단독 서버를 사상 최초로 대규모 공급하기로 합의하며 CPU 시장의 판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가벼운 AI 에이전트를 돌리기 위해 CPU를 찾고 있지만 인텔의 생산 캐파 부족으로 인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급 병목의 목구멍을 직접 뚫고 들어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마진 전체를 엔비디아가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용 서버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일반 소비자용 PC 시장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텍,
인텔과 손을 잡고 통합 AI 칩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델이나 레노버의 신형 노트북에 탑재하며 인공지능 PC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개인들의 모든 기기에 엔비디아의 뇌를 심어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무서운 전략이며 애플의 맥북과도 직접적인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부품 생태계 역시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들의 마진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필수 부품인 HBM은 일반적인 피자 도우에 비유되는 웨이퍼가 3배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전체 D램 공급은 오히려 쪼그라들게 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고성능 SSD 수요까지 폭발하면서 낸드 플래시 시장마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마진이 쏟아지는 HBM 장기 계약에 묶여 일반 공장을 섣불리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거시적인 경제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불확실성들이 거대한 암초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무역법을 동원해 10% 관세를 추가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법적, 행정적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끈적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치명타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 폴리마켓 베팅을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겨우 2회에서 3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미래 수익을 미리 당겨와 평가받는 인공지능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상단은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무서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본질은 현재 장세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저한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과연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투자 수익률의 입증 여부입니다. 만약 코어 위브의 실적에서 56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수주 잔고가 꺾이지 않고 버텨준다면 이는 인공지능 전산망 수요가 탄탄하다는 완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델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에서 메모리 부품값 상승으로 인해 마진이 처참하게 박살난다면 우리는 조립업체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칩 설계 독점 기업이나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AI 주식들이 눌려있는 이유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2016년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의구심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번 실적 발표 현장에서 들려올 젠슨 황의 확신에 찬 목소리뿐입니다. 그는 과거 딥시크 쇼크나 소프트웨어 위기 때마다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며 시장의 내러티브를 성공적으로 바꿔왔던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젠슨 황이 2028년까지의 성장 가시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AI 주식들의 상승 랠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일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세 리스트는 이미 경제사냥꾼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종목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제 뉴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여러분께 도움이 될 리포트들을 뒤지고 팩트체크를 거쳐 더욱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사냥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시장에 눈먼 돈을 사냥할 수 있는 진짜 정보들을 매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며 우리 경제사냥꾼 구독자님들 모두가 다 함께 큰 부자가 됩시다.